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이제 마지막 방송이네요. 저도 신납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서 이게 방송하면 끝나는구나, 이제 쉬는구나 생각하니까 왠지 어린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 느낌, 뭔가 수업 마치면은 뭔가 자유를 얻는 느낌인가? 뭐 그런 느낌 같아요. 뭐 시험 끝나고 바로 그 직후의 느낌, 마지막 방송.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순간적으로.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편안한 그런 밤,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래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참 오늘따라 굉장히 요동치네, 요동쳐. 빨리 나오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계속 요즘 코스피 뭐 코스닥 지금 정신없이 박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멘탈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본인도 흔들흔들 합니다. 지금 괜히 어지럽고, 어떤 때는 멀미할 것 같은 느낌인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어. 지금 보니까. 워낙 약세 그 심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의 그 매물 출회가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4거래일 연속 하락의 늪에 빠뜨렸어. 늪에 빠져버렸어요. 음. 미국의 연방정부의 그 예산안 그 협상이 난항되고 있죠. 또 여기에 뭐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 대한 확대가 있고, 뭐 등등해서 악재가 가뜩이나 많아. 악재가 가뜩이나 많고, 그 취약한 그 투자 심리를 더 억누르다 보니 코스피 지수를 2470선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2470선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코스닥 지수도 8거래일째 내리막길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833마저 내줬다. 833마저 내줬다고 합니다. 하여튼 상당히 안 좋다. 코스피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전장 대비 32.79% 하락을 해서 2462.97로 마감을 해요. 마감을 했고,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470 밑으로 추락한 거는 올해 4월 6일이죠. 4월 6일 이후로 약 5개월 만입니다. 5개월 만이에요.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각각 433억, 4737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단 말이야. 기관 애들이 좀 매도가 세요, 기관. 이렇게 매도하다 보니까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개미들이 4,988억 정도 이제 사들입니다. 계속 개미들은 죽죽을 하더라는 거지. 이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1.35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827.8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보니까 외국인들이 991억 정도 팔아치웠고, 개인들은 597억 정도, 기관 애들은 557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워낙 약세 심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술주 이제 부진의 영향으로 이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이렇게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이 연중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제 두드러집니다.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 매물이 막 쏟아져요. 외국인들이 선물 겁내 팔아.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수급 부담이 커진 겁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2원이나 올라요. 1348원까지 1348.5원이네 슈팅 해버립니다. 장중 한때 1349.5원까지 올라가지고 직전의 연고점이죠. 8월 17일에 1343원을 경신하기도 하죠. 이렇게 환율 급등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에 상방 압력을 좀 가한 영향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4.5%를 웃돌면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죠. 30년물 수익률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4.67%까지 치솟습니다. 4.67%까지 치솟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 연준의 그 매파적인 행보와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등과 맞물리다 보니 달러 강세 기조가 4분기에도 이어질 거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고, 지금 그 외환과 뭐 채권 시장 모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미국의 그 회계연도 이 전환을 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산안 그 협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부담까지 커지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겁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기술주 실적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주식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어서 그 연구원이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에 잠시 변화를 보이다가 장기적으로는 하락 전환했던 모습을 고려하면은 향후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다만 경직된 인플레이션과 매파적인 그런 연준 등을 감안하면은 국채 금리 고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 있다고 하고, 하여튼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고, 뭐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삼바,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LG화학, 네이버 등이 전날보다 부진을 했어요. 삼성 SDI는 소폭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흔들립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헬스케어, LNF, JYP,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테오젠, SM 이런 주가가 전날보다 하락을 했죠. 반면에 에코프로, 포스코 DX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안 좋다.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내일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막 팍팍 옵니다. 지금 팍팍 오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아주 참패당해, 참패 당한 거죠. 코스피 200도 많이 깨졌고요. 지금 유로장도 뭐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영국도 현재 약간 좀 빠지고 있습니다. 0.05% 빠지고 있고, 프랑스도 현재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네요. 0.76%좀 많이 빠지네. 소폭이 아니라. 독일도 한 0.7% 정도 현재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네요. 보니까 유럽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이렇게 오르는구나.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거든. 너무 많이 빠지니까 좀 힘들었는데, 올라도 한참 올라야 돼요, 지금. 너무 조정을 받아서. 근데 3,300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때가. 이때 부지런히 좀 모아서 여러분들 좀 채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오늘은 좀 빠지겠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조정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0.5에서 한 1% 정도 빠질 수 있다. 그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둘 것 같아요. 환율은 한 7원 올랐어요. 1349원. 야, 환율 장난 아니죠. 계속 오르고 있죠. 달러 일본엔도 계속 오릅니다. 148.9엔. 지금 엔저 장난이 아니에요. 유가도 89.68달러. 좀 소폭 하락을 했고, 일본 엔화는 906.28원이고요. 유로화는 1430.07, 중국 위안화 184.43원, 휘발유 1789.63원, 국제금값 1936.6달러 하락을 했고요. 국내는 83,028.78원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보니까 4.5090. 야, 4.50이야. 50을 돌파했다는 거죠. 안 좋죠, 지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선물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다우도 0.36% 빠지고 있고, S&P 0.4, 나스닥 0.48, 러셀 0.64. 지금 다들 좀 소폭 빠지고 있다. 우리 삼성전자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68,600원. 근데 오늘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장이 모르겠어요. 미장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또 왕창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겠지만은 그냥 평범하게 흐르면은 내일은 다시 또 한 68,500원에서 한 69,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또 내일 또 들어올 거예요.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오선주도 마찬가지로 오선 많이 빠졌어요. 거의 바닥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긴 힘들 것 같고, 54,500원에서 55,000원 사이 약간 소폭 상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다. 이게 뭐 제대로 뭐 맞추는 걸 떠나서 대응하기가 힘들죠. 이 차트를 보더라도 야, 이렇게 꺾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꺾이는 거 봐, 이거. 지금 오를 듯 하는 횡보하더니 쫙 밀리잖아요. 다시 또 쭉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쌀 때 부지런히 모으세요. 하여튼 내일까지가 이제 배당 그 기준일 겁니다. 내일까지 배당 기준이니까 우선주 좀 모아가지고 11월 달 배당 받으면은 그걸로 또 사서 계속 수량이나 채우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그때 3년 동안 했는데 언제 가야 합니까? 3년이 고비입니다, 고비.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정도 지나면은 이제 거의 3년 끝나가니까 내년 초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여러분들 조금 버텨주시고 힘드시더라도 같이 한번 갑시다. 힘드신 분들은 빨리 탈출해도 괜찮습니다. 오를 때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새벽 6시에 봬요. 굿나잇.